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 박미라입니다. 오랜만에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돈다고 하죠. 우리 시장도 날씨처럼 따스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풍부한 유동성으로 오르는 종목들 잘 골라봐야겠죠. 증시 탑5에서 대응 전략 함께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황민형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황민형 멘토님의 탑5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인데요. 코스닥의 제약주이죠.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대형 건설주인데요. 어제 급등 이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종근당, 역시 제약 관련주이죠. 3거래 연속 강세를 형성하는 종목이고요. 네 번째 종목은 대상, 거래소 종목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동부증권인데 최근 강세를 보이던 증권주가 오늘은 나흘 만에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탑1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로 한스바이오메드인데요. 인공 유방 보형물 승인 임박했다는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제약주 중에서 한 종목 골라오셨는데 차트를 보니까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를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인공 유방 보형물에 대한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라는 기업은요, 인공 유방 보형물 쪽보다는 원래 이제 뼈 이식제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이 가장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제 부분은 이제 사실 어떤 특별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뭐 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것보다는 네. 꾸준하게 이제 뭐 사고 사례가 발생되게 되면 결국 이제 필수적으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매출 증가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고요. 중요한 건 이제 한스바이오메드가 이번에 이제 주가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이제 인공 유방 보형물 쪽에 대한 이슈인데요. 일단 뭐 승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게 된다면 네. 인공 유방 보형물의 미국 FDA에 등록된 코이시브겔 실리콘을 사용을 한 이 제품은요. 아시아 최초로 이제 유럽 인증을 받은 만큼 일단 경쟁력이 우수한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이제 가슴 성형 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가슴 성형 쪽에서는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성형하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많았었는데 미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쪽에서 사실 가슴 보형물을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시장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물방울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제가 좀 당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가슴 성형 쪽이 사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절단이 됐을 경우에 이제 수술을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유방암 등을 통해서 이제 절단이 되는 경우들. 사실 이제 가슴 성형을 하게 되면은 네. 워낙 이제 액수가 좀 비쌉니다. 그죠? 공부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저도 이제 관련해서 잘하시네요. 네. 이쪽에 이제 관계자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그동안 이제 가슴을 절단하고 나서 이제 아픔을 또 안고 사는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4월 달부터 이제 법이 의료보호법 자체가 이제 좀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가슴 성형을 할 때 보험 적용이 되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 미용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보험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주가에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슈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한스바이오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외국계 기업들 쪽에서는 이제 승인을 국내 판매 쪽에서 이제 보험 적용을 이미 등록을 해놨었는데 한스바이오메드는 좀 전략적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업체들 중에 이제 그 성형 쪽에서 업체들이 한스바이오메드를 주목하고 있었던 건 이제 얘네가 인공 보형물을 이제 만들었고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천천히 진행하다가 이번 4월 달에 이제 딱
적용이 되는 그 시점에 딱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네.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쪽이 주가가 그동안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라는 기업 자체가 주요 사업 부분은 이제 뼈이식 쪽에 대한 주요 사업 부분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거의 전체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5% 정도의 매출액이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쪽에서 한 가지 모멘텀을 본다면, 한스바이오메드 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런 판매에 대한 승인을 이번 4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만약에 판매 승인이 발생되게 된다면, 역시 이제 뼈이식제 주요 사업 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서 크게 또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또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가슴 부양물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본다면요.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구형 구축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자신의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피부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구형 구축이라고 하나 봐요. 네,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바로 이제 용어로 이제 구형 구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부작용이죠. 그런데 이제 분당 서울대 이제 허찬영 교수님께서 이제 가슴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인 구형 구축을 방지하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 이제 허찬영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한스바이오메드의 임상 실험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 자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한스바이오메드 쪽에 적용이 된다면, 그래서 그 제품들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스바이오메드를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 꼽은 이유는 바로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멘토님, 제 기억에도 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주가가 5%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인공 유방 보형물 승인 임박했다는 소식이 한번 시장에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좀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최근 3일간 보니까 또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좀 염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수급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기관 쪽의 수급은 사실 철새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철새요? 네. 기관 쪽은 어쨌든 이제 분기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펀드 매니저는 계약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어쨌든 이제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관 쪽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쪽 수급 가담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한스바이오메드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탑2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현대건설인데요. 부동산 활성화 정책 효과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자, 현대건설하면 유명한 대형 건설주 중에 한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 주가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좀 분석해 볼까요? 네, 건설주 하면은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제 금리일 겁니다. 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건설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역시 이제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돈으로 다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워낙 비싼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이런 이제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게 건설 업종들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된 시기에서 지금 금리 인하 자체는 충분하게 건설주들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기였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내수 침체기였고요.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LTV라든지 DTI를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시켜주면서 부동산 경기를 또 활성시키려는 그런 전략들이 나왔죠.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개인들로 봤을 때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가 상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억이라면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여유로워졌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쥐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만큼의 소비가 또 촉진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쨌든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정책들이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효과
효과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꾸준하게 이제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실 이제 뭐 내수 쪽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건설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땅이 사실 크진 않죠. 해외 네. 수주가 가장 큰 이제 어떤 네. 사업의 원동력이 될 텐데 현대건설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건설 경기는 국내 쪽으로 한정지어 보면 현대산업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해외 쪽에서 특히 이제 중동 지역 쪽에서 수주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 유가하고 이제 건설업종의 상관관계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중동 지역에서 특히 수주가 많이 발생되는데 중동 지역은 돈이 어떻게 돈을 지불하냐면 유류를 채굴해서 판매한 그 돈으로 저희에게 돈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일머니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던 게 바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 그 돈을 이제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마진율은 감소하죠. 그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들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좀 축소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행됐던 프로젝트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 중단이 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전에 이제 정거래일 날 유가도 떨어지긴 했지만, 한계 원가라는 게 있어요. 유가 자체도 이제 한계 원가라는 게 있는데요. 한계 원가라는 건 어느 정도에 팔았을 때 마진이 생기는 그 원가 수준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평균 한계 원가 수준은 $45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45를 하회하는 게 WTI 그렇죠. 가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펙 쪽에서 본다면 $30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유가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고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건설 경기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저가 기회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지금 주가 조정은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저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탑3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종근당인데요. 역시 제약 관련주이죠. 상거래일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제약 관련주 흐름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좋은 것 같은데 오늘도 보니까 5%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어제도 무려 장대 양봉이 한 차례 나온 종목이기도 하죠. 제약주, 그중에서 종근당 왜 이렇게 흐름이 좋은 건가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제약주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립니다. 네. 물론 장기 성장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있는데요. 종근당 개별적인 이슈로 본다면 이제 2세대 비뇨 치료제가 이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17일 날이었죠. 이제 종근당이 식약처로부터 2세대 비뇨 치료제 국내 임상 3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뇨 치료제에 대한 이제 판매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종근당의 최근 주가 흐름의 반등의 좀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드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자회사 중에요. 종근당 홀딩스하고 이제 종근당이 있는데 이 자회사 중에 알짜배기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 이름이 바로 경보제약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경보제약을요, 그동안 이제 종근당 쪽에서 이 기업을 이제 상장시키고자 했었는데 계속해서 상장 시기가 좀 지연이 됐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올해도 역시 이런 상장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실적을 계속 달성을 해주었던 이 알짜배기 경보제약이라는 기업이 연내에 만약에 상장이 되게 된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종근당 주가에 추가적인 탄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의 차트 흐름 잠깐 좀 짚어드릴 텐데요. 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이제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얌전한 처녀가 부뚜막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춤을 출 때가 주식을 사야 될 때다. 네, 거기서 얌전한 처녀란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의미하고요. 아, 그래요? 네, 부뚜막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춤을 춘다는 건 거래량이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될 때 이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딱 그 춤을 추는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지금 시점으로 엄청난데요? 본다면 현재 시점은 춤을 추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종근당은 현재 시점에서 한번 눌림목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일단은 좀 장대 양봉이 나왔고 좀 급등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기회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해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한 번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종근당 조정 나오면 저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탑4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대상인데요. 2015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좀 거래 쪽에서 음식료품 하면은 대상 떠올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내수 소비가 많이 침체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은 다소 좋지 않았어요. 네, 주가도 좀 네.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4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좋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기록이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내수 소비 자체가 침체됐던 이유는 바로 세월호 사태가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해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통상임금이었죠. 네. 네, 그리고 지난해 청정원 BI에 대한 교체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이제 실적은 지난해가 어느 정도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옥수수 가격이 많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 이게 마진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가지의 또 실적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집중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MSG 쪽에 대한 수요가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 가구는 보통 이제 일을 하죠. 바쁘게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정말 이제 요리사처럼 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럼 간편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네. 맛을 낼 수 있는,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MSG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국내 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 자체가 그럽니다. 그래서 싱글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싱글라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혼자 사는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신조어도 생길 만큼 이런 이제 용어가 생겼는데 이런 용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상 쪽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 제품 쪽에 대한 MSG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발생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멘토님도 이런 대상의 실적에 좀 기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MSG 많이 좀 사용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한국인한테 감칠맛 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저도 이제 MSG가 첨가되지 않으면 좀 뭔가 허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꼭 첨가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럼요. 좀 차트를 좀 분석해 볼 텐데, 그래도 이게 작년 말에 좀 고점이었던 5만 원대 주가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4만 원대 초반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것인지 향후 전망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전에 이제 하락했던 흐름을 이미 돌려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성을 이제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미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고 나서 추세 전환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소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한번 흔들림 또는 조정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대상이란 기업은 음식료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또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상이 지금까지는 아직 강한 상승 흐름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현재 자리라면 충분히 매수 가담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가 41,65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41,600원 정도 41,600원 아래쪽에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대상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매수가보다 이제 목표가의 경우는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방어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인데다 실적 기대감도 강한 종목이죠. 대상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바로 동부증권인데요. 최근 나흘째 오르다가 오늘은 좀 나흘 만에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로 증권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그 피로감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네요. 동부증권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역시 앞에서 짚어드린 대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예금금리가 거의 1%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물가 상승률도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이제 예금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1%대의 예금에 만족을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좀 불만족스러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금들이 이제 금리 상품보다는 오히려 이제 고수익을 요하는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주식시장 외에도 이제 부동산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개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역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업종은 바로 이제
증권 업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 또 동부증권을 딱 골라오신 이유도 궁금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국내 쪽에서도 이제 내수 소비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지금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유동성 자체가 당연히 국내 쪽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분명히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증권주가 또 한 차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동부증권이라는 기업을 왜 가지고 왔느냐. 첫 번째는 이제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급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3월 17일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신 쪽, 보험 쪽, 은행 쪽에서도 수급이 이제 강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관 쪽 수급은 사실 뭐 철새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좀 메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네,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기관들이 매수했다고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팔게 되면 그것도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기관 쪽은 최근 뭐 3거래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탄력적으로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이제 신호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3거래 연속 그 순매수 자체가 또 높아지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하나의 이제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습니다. 동부증권이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사실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트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 기업이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이전 고점에 한번 막혔었죠. 그게 얼마죠, 지금? 네, 가격대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지금 4,700원 정도 자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가격대에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트레이딩하다 물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자리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다가 밀리게 된 건 이 자리에서 물량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가장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했다. 이거는 추가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네.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부증권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들 종목 가운데 오늘의 비중 확대 1등주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황민혁 멘토님이 꼽은 비중 확대 1등주는 종근당이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종목인데 일단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조정 시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 하셨는데 자세한 대응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종근당은 앞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 뭐 제약 업종으로 지금 자금들은 무조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종목들을 접근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한 흐름을 또 이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IT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긴 했었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LG전자는 오히려 또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어쨌든 제약 업종으로 강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건 제약 업종이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도주 안에서 과연 지금 올라가지 않는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거래량 발생되면서 강하게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것이냐. 당연히 후자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갖지 않고 조금 더 낮은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종목은 빠지게 되고 이미 올라갔던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죠. 네. 종근당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5.5%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네. 그 전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거의 10%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대형주지만 이 정도의 반등세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세가 강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보제약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네. 제가 관심이 좀 많은 기업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경보제약이라는 기업이 네. 꾸준하게 매출 한 1,600억 이상이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원료 의약품이 조금 제약 업체이기 하네요. 네. 제약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다 비슷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정근당 쪽에서 이제 그 5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경보제약이 사실 이제 그 아는 분들에 한해서 경보제약이 과연 언제
상장이 될까? 네, 요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이슈도 또 숨어 있는 게 은밀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제 상장이 된다면, 그 상장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뜨거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근당은 충분하게, 충분히 상승 매력은, 추가 상승 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멘토님, 그럼 이제 자세하게 매수가하고 목표가, 손절가 좀 분석 도와주세요. 네. 매수가하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기 전에 흐름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먼저 이제 확인해보면요. 지금 이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새롭게 이제 분할 상장되고 나서 주요 사업 부분은 이제 종근당이 가져갔죠. 종근당 홀딩스하고.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박스권 하단 부분 자리가 63,500원 정도였고요. 이 63,500원을 한번 이탈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붙기 시작하면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대 전략은 이제 매수가로 본다면 65,000원에서 67,000원 정도가 적절한 매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부분 잡아드렸죠. 8만원 정도가 일단 단기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4,000원 정도가 적절한 손절 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8만원, 종근당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오늘 순서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죠. 오늘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